자, 다음 오금구름 사건 넘어가겠습니다. 이거 정말 아주 끔찍한 사건인데 장가 기자, 이 15층에서 아기를 던진 엄마가 있었어요. 그것도 설명 좀 해주세요. 네, 그렇습니다. 아이가 생후 6개월밖에 되지 않았는데요. 사건 내용 이렇습니다. 어제 오전 6시 20분쯤에 광주 한 아파트에서 25살 A씨가 생후 6개월 된 자신의 친자식을 15층에서 창문 밖으로 던졌습니다. 아파트 1층에 떨어진 아이는 병원으로 이송됐지만 숨졌고요. 네. 조사 결과 A씨는 배우자와 채무 문제로 말다툼을 하다가 배우자가 집을 나가자 이 남편에게 관련 언급을 한 뒤에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아파트 관계자와 경찰 목소리까지 듣고 오겠습니다. 요새 한 며칠 계속 싸우더라고 그래요. 잠을 못 잤다고. 근데 결국은 일 터져버렸구만요. 전화로 또 이렇게 좀 다퉜나 봐요. 그러고 나서 이제 애기 던진다 어쩐다 그 말 듣고 깜짝 놀라고 남편이 올라와 보니 애기가 없어가지고 보니. 박상희 교수님, 이거 얘기 지금 전화 얘기 들어보니까 이 전화라도 엄마가 아기를 던진다 어쩐다 이 얘기를 지금 했네요. 네, 그렇습니다. 정말 믿기지 않는 사건인데요. 그러니까 부부싸움을 했다고 합니다. 부부싸움을 했는데 이 남편이 집을 나가버렸대요. 그러니까 이 아내가 전화를 해서 이렇게 나가는 식으로 하면 아이를 죽여버리겠다라고 얘기를 했고, 술에 취한 상태로라고는 하지만 사실 취했다고 해서 엄마가 이런 얘기를 하지는 않죠. 그리고 남편이 들어와 보니까 정말 아이가 없었고, 그래서 경찰에 신고를 했고, 이 친모는 본인의 범행을 부인하지 않았다고 하는데요. 예전부터 부부싸움으로 인해서 그 상대방 배우자가 아끼는 아이를 학대한다거나 그 분풀이 대상으로 삼는 경우는 많았지만, 이렇게 정말 사망이 100% 예견되고 본인의 구속도 예견되는 이런 행동을 한 적은 없잖아요. 그래서 이 여성의 그 매정함과 그 내일도 생각하지 않는 그 무모함에 정말 분노를 넘어서 충격과 공포심을 느낍니다. 어떻게 15층에서 생후 6개월 된 아기를 던질 수가 있죠? 임재 변호사님. 네. 일단은 이 일이 있기 전에 이 가해자가, 이 엄마가요, 이틀 전에 가정폭력건으로 부부싸움 했다고 해도 경찰에 신고한 적도 있긴 하다면서요? 네, 최근에 계속 가정 불화는 좀 있었던 것을 추측을 하게 하는 그런 대목입니다. 바로 이틀 전이었어요. 새벽 3시경에 이 가해자인 이 해당 아이의 엄마가 직접 경찰에 전화를 걸어서 가정폭력을 신고하겠다 이렇게 신고를 접수했다고 합니다. 경찰은 현장을 출동을 했고요. 출동은 했으나 다시 신고를 했더니 엄마가 나 지금 처벌을 원치 않는다, 사건화를 원치 않는다 이렇게 신고 철회 의사를 밝혀서 어떤 조치가 있었던 것은 아닌 걸로 파악이 되거든요. 근데 이렇게 이전에 가정폭력 신고가 있었다는 이 사정만으로 지금 이 엄마의 이 중한, 이 무거운 죄책에 어떤 영향을 끼칠 수 있을 것 같지는 않고요. 네. 다만 이전에도 이렇게 좀 가정 간에 문제가 있었다는 점을 추측하게 할 수는 있는 대목인 것 같습니다. 아무리 이제 이 부부싸움을 했다고 해도 남편이 화가 난다고 자신의 아이를 이렇게 던지겠다고 하는 것, 말을 하는 것 자체도 그렇고 실제 행동에 하는 것도 사실 좀 말이 안 되는 것은 같은데, 이 교수님, 이런 경우가 지금 저는 본 적이 없는데 교수님 많이 있지 않습니까? 어떤 경우 있어요? 결과론적으로 보게 되면 이것은 이제 그 자식 살해의 그 유형인데요. 예. 이거를 좀 그 분석을 해보면 이제 빈도가 가장 많이 차지하는 거는 그 우울증 때문입니다. 그 산후 우울증이 될 수도 있고요. 아니면 무슨 경제의 어려움 때문에 우울증이 될 수 있는 것이 한 3분의 2가량입니다. 아하. 그런데 지금 예를 들면 이 가족 간의 갈등, 특히 부부 간의 반목, 부부 간의 의심 때문에 가장 사랑하는 아이에 대한 공격 행위를 하는 것도 그렇게 적지도 않습니다. 그 분석을 해보면 약 한 17%, 한 20%가량이 사실은 감정을 남편한테 그 표현하고 싶은데 그러기엔 여러 가지 한계가 있다 보니까 남편이 가장 아끼는 그 객체가 바로 자신의 그 자식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남편에 대한 그 공격 행위를 오히려 자식한테 그 하는, 그래서 자식이 그 살해되는 경우도 17%에 해당이 되는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이번 그 사례에 있어서도 과연 가정폭력의 그 내용과 빈도가 무엇이었겠는가? 그것은 결국은 이 남편과 부부 간의 갈등이 아주 심화됐다는 거죠. 그것을 남편한테 직접 표현하는 대신 남편이 가장 아끼는 바로 자식에 대해서 이와 같은 이제 끔찍한 그 행위를 한 것이 아닌가, 이런 평가를 해볼 수가 있고요. 네. 다만 이번 대목에서 좀 아쉬운 것은 이런 그 가정폭력이 혹시 이번에 처음 신고가 아니었다고 한다면 경찰이 이 내부를 조금 더 면밀하게 한번 들여다봐서 사실은 그 가정폭력 관련된 그 법도 과거에는 경찰이 좀 수동적으로 하는 상태에서 적극적으로 무엇인가 게재를 할 수 있는 쉼터에 옮길 수도 있고요.
또는 상담할 수도 있고 뭐 그런 조치를 했으면 좀 어땠을까라고 하는 뭐 결과론적인 대목이긴 합니다만 좀 아쉬움도 있습니다. 어쨌든 지금 그 우리의 그 사회가 그 쪼개진 가정처럼 쪼개진 사회처럼 같은 이유 중에 하나가 이와 같이 가장 애착이 있어야 할 그와 같은 상호 간의 관계가 끔찍한 행위로 발전되고 있다. 나쁜 의미에서 말이죠. 네. 그런 의미에 상당히 그 안타까운 대목이라 생각됩니다. 임지 변호사님, 네. 일단은 뭐 고의로 아이를 떨어뜨린 건지 뭐 조사해봐야겠지만 엄마가 뭐 이제 범행에 부인하지 않은 만큼 뭐 이건 당연히 살인죄 적용되겠죠? 그렇죠. 자기 자식을 이렇게 죽이는 경우 있을 수 없는 일인데 우리 사회에서 자꾸 종종 일어나고 있다는 것이 정말 충격적으로 다가옵니다. 지금 현행 법 규정을 보면은요, 종속살인, 그러니까 자녀가 부모를 살인한 경우에는 가중처벌하는 규정을 두고 있는데요. 영아살인죄, 출산하자마자 영아를 살해하는 경우에는 오히려 감경하는 그런 조항이 있고요. 그 외에 이번 사안과 같이 자신의 자녀를 살인한 경우에는 그냥 일반 살인죄가 적용이 되게 됩니다. 양형에 있어서의 참작 요소는 있지만 어떤 비속 살인죄에 대해서 가중하고 있는 별도의 형량을 두고 있지는 않거든요. 근데 이렇게 아이를 살해하는 그 심리가 아이를 정말 나의 소유물처럼 물건처럼 대하고 내 것이라는 심리에서 기인한다는 그런 이유에서 비속 살인에 대해서도 가중 처벌해야 된다는 얘기도 계속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도 어떤 법 규정 마련이 절실해 보이고요. 조사가 진행돼 봐야지 결론적이 나겠지만 지금 현 상황으로는 살인죄 적용이 유력시돼 보입니다. 알겠습니다. 뭐 홧김에 뭐 저도 이 뉴스 보니까 지금 화가 나는데 홧김에 화난다고 아무 일 다 버리면 안 되잖아요. 뭐 일단 사람이 먼저 되지 않을까